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의 변명 우리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한번 나눠볼게요. 교육을 받은 일이 없고 진실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국가를 충분히 통치할 자격이 없을 뿐더러 교양을 쌓는 일에만 평생을 바치도록 되어 있는 자 역시 그것을 할 수 없다. 전자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이제 딱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진실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저 하이에나 떼들은 진실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봐줘요. 저 삼성 족벌들. 예, 저 조선일보 족벌들, 친일파 앞잡이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옥이 있는 거죠. 예, 출산율 저조, 헬 조선. 예, 지금 현재 사실은 지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후자는 생존에 있을 때부터 행복자의 섬에 이주해버린 듯한 착각을 일으켜서 스스로 실천하는 일이 없을 테니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예술가들은 어떤 자기 작품에 빠져 있다 보면은 이제 그 자체가 행복해서 뭐 밖에 전쟁이 터졌는지 뭐 완전 헬 조선이라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사실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제 내가 볼 때 지성인이라면은 우리나라의 이 양극화 때문에 거의 완전히 그 사람들이 이 양극화가 뭘 만들었냐면은 사람들이 노예 제국을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실제로 내가 볼 때는 이 교육 시스템이 그래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이런 것도 결국은 어떤 부동산 노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여기다가 빚을 져가지고 결국 완전히 이 빚 갚느라고 정신 없다 보니까 그 돈을 해결 못하면 또 뭐 사기를 친다든지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 원하지 않는데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담합하는데 거기 자기도 몇 아파트를 갖다가 뭐 10채 20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이제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담합하는데 그럼 자기도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람도 일부 돈의 노예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어떤 금융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예.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너무너무 날카롭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이거 지금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사건 터지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제일 크게.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일제 그 앞잡이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9년 전에 이미 장자연이라는 그 배우가 자살을 하면서 일어났던 그 비극이 결국은 이 가족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완전히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나 박근혜나 우리나라를 완전 지금 거들내고 들어먹은 인간들이거든요. 인간이라고 하기에도 뭐하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어쨌든 그래서 지금 9년 만에 드러나가지고 이 가족을 이제 정조준해가지고 실제로 사건이 이제 끝나기 전에 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걸 이제 드러낸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사받으러 가고 좀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용훈이라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 또 이제 이번에 딸내미 조카 있었잖아요.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욕한 손녀딸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또 이제 보니까 연루돼 있었는데 완전히 속여갖고 자료가 이제 하나도 안 나타난 것처럼 꽁꽁꽁 숨겨놨는데 이게 드러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3대째 친일파 앞잡이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세뇌시켰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삼성 마찬가지나 쌈바를 덮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내는 이 조작된 뉴스를 갖다가 우리나라 전체의 모든 언론을 다 지고 흔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이라는 게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개, 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나게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좀 아낀다면은 깨어나게끔 도와야 된다. 힘들어도 도와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꾼들도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모함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정오를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계속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정치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도록 어떤 위에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컨트롤 타워가 저는 홍석현
홍석현 그 여시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해요. 거기서 여기저기 가지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석현의 그 아들이 지금 현재 이제 그 물러받았잖아요. JTBC 사장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이제 40대 간 넘었는데 내가 보니까 양심이 전혀 없는 그런 아들로 이제 자랐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실한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본 것 같으면은 이렇게 온통 조작만 손수키하고 손도 잡고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괴물 집단이에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다.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불행이 지금 현재 출산까지 미쳐가지고 애를 안 놓는다잖아요. 지금. 나는 박근혜가 끝나면 애 놓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미래를 조금 그 미래의 어떤 불행에서 벗어나서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소용이 없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시 광화문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혁명이 촛불을 들면서 이제 겨우겨우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조금 깨어난 거죠. 완전 조작된 언론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조금 깨어나게 된 계기가 촛불이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조작된 그런 언론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완전 너무 끔찍해요.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11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이재명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11시간 조사받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밥 한 끼 먹은 거 가지고 뉴스를 갖다가 뉴스 신문사마다 다 내고 방송국마다 다 찍는다는 게 이게 나라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들 밥 먹고 하는 거예요. 11시간이 뭡니까 도대체가. 이것도 조작된 100% 조작된 내용을 가지고 거기다가 송이어링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썼다면서 자기 계정이라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뉴스에 내보지도 않고 완전히 그 진실을 완전히 가리고 가짜 가지고 검찰에서 11시간 동안 절 1시간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나라가 이게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정말 저는 너무나 창피해요 진짜. 그리고 어저께 또 신문에 난 것 중에 하나가 상위 1%, 우리나라 상위 1%, 그러니까 뭐 이제 족벌 집단을 중심으로 한 상위 1%라 할 수 있겠죠. 그 인간들이 개인 예금액 전체 239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그마치 45%예요. 우리나라 1%가 몇 명 됩니까? 그 인간들이 거의 우리나라 예금의 또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부동산은 우리나라의 5%가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인간들이 5%가 내는 부동산, 현금도 아니에요. 부동산에 대한 세금만 내도 95%가 똔똔이거나 1년에 30만 원씩 골고루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금이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정말로. 아니 그러면서 이것을 이 땅은 다 우리 주권자의 것이지 왜 자기들이 일자 앞잡이 때 일자 손잡아 가지고 가진 게 다 자기들 거라고 저렇게 얘기하는가요? 이것은 민중들이 일어나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이에나 떼들은 완전히 그냥 늘 굶주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 인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또 보세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는 뭐 현대에서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타고 다닐 사람들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2대씩 한 집에 3대씩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동차세가 7.93%입니다. 그런데 종합 부동산세는 0.02%밖에 안 됩니다. 완전. 부동산세는 왜 이렇게 세금을 안 내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돈은 얼마나 많이 갖다 자기들이 먹나요? 그러면서 돈을 잠궈 놔가지고 이 자금이 안 돌아가지고 완전히 진짜 사람들이 중리산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님이 지금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국토보유세 조선시대로 치면 대동법을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기본 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조금 제대로 저변에 확대가 안 돼가지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30개의 시군에서 이제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네, 밝혔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이 퍼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방 정부가 더욱더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그 국민들,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출산을 할 거 아닙니까? 아, 정말.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는 이걸 또 만드셨대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라 해가지고, 남북 분단, 남북이 이렇게 분단된 그 곳에, 그 지역에다가 제일 먼저 이제, 민원을 해결하고, 경기도의 그런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바로잡고 하는 그런 센터를 제1호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생활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이렇게 자금은 얼마 안 들이고 사람들이 쉽게 와서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따뜻한 정책인지. 그리고 보니까 또 이제 일본 도쿄 신문에서 신문에 난 기사가 있더라고요. 북한 고위 관리자가 한국에서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를 했는데요. 예, 매우 희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매우 희귀한 일이다. 그러니까 왜 그게 희귀하냐 하면은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본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도쿄신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북한이 농업과 첨단 산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쿄신문에서 내가 볼 때는 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북한하고 같이 이제 그 일본 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해결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쨌든 북한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고위 간부가 왔었잖아요. 그 사람이 왔었을 때 나는 어디서 식사 대접을 하지? 청와대에 오면은 청와대에서 하면 되는데 뭐 경기도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경기도에 굿모닝 충청 그것도 뭐 펜션을 한다 해가지고 완전히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접대할 공간도 없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굿모닝 그게 지금 현재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외부 인사가 이렇게 오면은 그 안에 이제 안에 그래도 막 펜션으로 쓰던 그런 곳이라는 게 조금 적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고위 간부가 와서 서로 간에 이렇게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주고받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닫히고 열리고 하는 것들이 좀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제일 이제 퍼스널하게 식사하기가 좋은 곳이다. 뭐 나도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건 진짜로 안 된다. 펜션으로 써가지고 되겠나. 앞으로 더욱더 많은 교류가 생길 거 아닙니까? 경기도가 1300만이고 워낙에 정책을 치고 나가는 게 많잖아요. 맨날 지금 정부에서는 저것끼리 맨날 완전 싸우고 뭐 일도 안 하고 막 서로 간에 발목 잡고 하느라고 뭐 되는 일도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누가 그런 경기도에서는 무조건 치고 나가는 이게 옳다 하면은 무조건 하잖아요. 주권자들하고 국민들하고 손을 잡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더 많은 귀빈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재명 도지사님의 공간으로서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알고 보니까 또 이게 넓잖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펜션을 하다 보니까 뭐 갤러리도 하고 있고 뭐 카페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뭐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거기 오픈 스페이스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 관리를 하는데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알고 보니까 또 적자가 자그마치 3년 동안 21억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도 결국은 누가 뭐 개인 게 아니고 경기도 건데 도민의 혈세가 철철철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는 제대로 사용도 할 수 없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경기도에 너무너무 엄청난 손해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위치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또 신문에서는, 신문이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막 대서특필을 하고 난리예요, 보니까. 아이고, 정말 내가 한심해가지고. 아니, 무슨 지금 삼바 사건이라든지, 예, 나라를 완전히 그냥 조작된 나라로 만들고 있는 삼바 사건, 저거라든지, 예, 아니면은 지금 양승태라든지 저런 문제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맨날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요즘 언론사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삼성 말인데요. 삼성의 족벌들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 같이 어떤 그런 자기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런데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 생각을 했는지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청와대를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정조준을 해가지고 조국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찬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분위기를 아주 친문 비문으로 아주 갈라놓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거든요. 어저께 JTBC 보니까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도지사님하고 경선할 때, 그럴 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당연히 경선할 때는 링 위에 올라갔는데 두 사람이 정책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완전히 싸움을 붙이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JTBC도 자기들이 TF팀까지 꾸려가지고 이재명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서로 갈라놓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게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언론의 조작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더욱더 절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초반에 이 인맥을 구성했을 때 이제 굉장히 장하성 그분도 들어왔었고, 아주 이제 이 나라를 공평하게 끌고 가야 된다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예. 그런데 장하성도 나가게 됐죠. 그리고 공정위에 갔었던 김상조 그 사람도 이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대로 펼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힘을 많이 잃은 상황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아주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데, 나는 그게 이제 삼성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홍석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석현은 지금 현재 이제 박근혜 정부도 지 말 안 들었으면은 기분 나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언제나 이렇게 이간책을 쓰는 거죠. 친박 비박 해가지고 이제 완전 파토를 내놓고 나니까 이제 아주 좋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친문 비문 이렇게 파토를 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데 안 속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은 내가 볼 때는 중도, 그 다음에 좌우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게 너무 안 좋은 점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잘하는 것도 있다. 남북 문제를 과연 누가 저렇게 이때까지 저만큼 심도 있게 풀어냈느냐. 그리고 막 비행기를 타고 저렇게 멀리까지 힘든데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너무 나도 힘들겠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나이도 있으신데 하면서 아주 그 부분을 너무너무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딱 중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는 칭찬하고 아닌 거는 또 비판하는 그런 게 제 이제 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저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확장성이 넓어요. 거기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친문 비문을
아주 갈라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저 JTBC에 하고 또 우리나라의 막 KBS 방송국이나 연합뉴스 이런 데도 내가 보니까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작전으로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작전으로 들고 나온 게 딱 보이면은 절대로 그 작전 넘어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냉철하게 바라보고 또 이제 성남지청으로 가서 이 깨어난 사람들이 하이나 떼들, 개떼들, 똥파리 떼들하고 싸워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데 깨어있는 지성이 또 이제 행동하는 지성 이런 거를 서로가 힘을 합쳐서 보여줘야 된다. 만약에 저는 뭐 댓글 다는 것도 이것도 어떤 깨어난 지성 이것도 행동하는 지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정말 어떤 간절함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너무나 소중하고 있잖아요. 이 그 시민혁명을 어떻게든 키워나가고 완수하고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은 또 7시 반부터 하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앞으로 굉장히 이제 커지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대규모의 어떤 그런 그 일제 앞잡이들의 완전히 이 불공정 있잖아요. 이 친일파들의 어떤 지금의 이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혁명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파이팅! 바이!